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인데 벌써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랐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음료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회용 컵 사용인데요. 여름철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는 서면거리에 현지호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곡선으로 이뤄진 외형에 검은색으로 뒤덮인 쓰레기통. 곧 서면 일대에 설치될 신형 잿더리입니다. 직육면으로 된 기존 잿더리에 일회용 컵을 올려두는 경우가 계속되자 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이 너무 많이 이제 투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로지 담배 꽁초만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갖다가 설치하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름철이면 서면 일대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찬 음료를 마신 뒤 마땅히 버릴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보면 좀 냄새도 나기도 하고 더러워 보이죠, 아무래도. 더운 날이면 이렇게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인근 선별장으로 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하루 평균 12톤이 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양은 계절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부산 진구에서만 겨울철보다 1에서 200톤가량 많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지만 소규모 매장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만 원에 불과해 배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일회용 컵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서면 플라스틱 전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은 항만도시로 각인돼 있지만 사실 부산항의 운영권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놓을 수 없다는 정부, 해양자치권을 가지고 와야겠다는 부산시. 정권이 바뀌어도 해묵은 논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중앙관할 지방이양 현장 간담회. 부산시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가 징수 권한 이양을 요청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해양자치권 확보와 지방전력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해수부 장관이 어떤 국가 전체의 행정의 효율성, 국익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 말이나 항만 개발과 공유수면 매립 등 다른 해양 자치권을 두고도 부산시와 해수부의 이견이 계속되자 자치분권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규제권을 갖고 와야지 여기서 그 규제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싱가포르 같이 아까 말씀하신 규제 프리 존을 만들든지 뭘 할까는 거죠. 해양 자치권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기득권 고수 논리에 가로막혀 부산의 경쟁력을 제때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엔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성혁 장관부터 따로 법 제정을 할 필요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우월적인 입장이라는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없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권한 이양은 그저 말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오늘 저녁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와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HSBC그룹 데이비드 랴오 사장이 국제금융의 구조 변화와 핀테크의 진화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고 비백 파탁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 태평양 대표가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 특별 간담회를 갖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승용차가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진구 양정동에서 접촉 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수영구 병무청 앞 도로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100여 미터를 추격해 운전자 22살 김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신축 건물 옥상에서 물탱크 방수 작업을 하던 67살 김모 씨 등 2명이 쓰러졌습니다. 김 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방수 페인트에서 나온 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방수 작업은 가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내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 신공항 건설안의 불가 방침을 설명하고 여당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김영춘, 최인호 의원 등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6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 29명이 참여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지금의 김해 신공항 건설안이 항공안전과 소음, 항공 수요 등의 기준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합격자를 바꾸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 6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수부 산하 모센터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진으로부터 추천받은 B씨가 불합격 위기에 놓이자 인사 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면접위원들이 채점표를 수정해 B씨가 합격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대 외벽 붕괴 사고 이후 부산시가 낡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안전 C, D 등급으로 분류된 시내 548개 건물로 누수와 균열, 외벽 손상 상태 등을 주로 검사합니다. 부산교육청도 다음 달 10일까지 건물을 벽돌로 마감한 학교 35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